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증거재판주의, 제형법 법정주의, 더불어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수사 당사자들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7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 보도가 85건 쏟아졌습니다. 20여일 만에 85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4일 정진상 실장이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 외장하드는 이미 정 실장 아들 소유였고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악질 범죄자로 묘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검찰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이 김용 부원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즉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가짜 변호사니 갭 투자를 했느니 등등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망신주기, 낙인 찍기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압박하고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강압수사의 일종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또한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 사실 및 수사 사항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들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 또는 유동규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의 일반적 진술에 근거해 허위 사실 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법원 판결 전 수사 대상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검찰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공표하지 못한 채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어 여론 재판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언론 플레이와 여론 재판은 검찰의 책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물증이 있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됩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은 나쁜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